네. 저기에 있는 차트 데이터들이 뭐 기본적으로 쓸만한 일본 거래량 이평선 그런 것들이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뭐 보조지표나 이런 거 다 활용해서 학습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멘탈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내가 네. 이제 샘플링해서 알려줄 테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손실을 줄이고 하는 거는 시청자들의 몫인 거네요. 맞아요. 그게 정확한 게 어떤 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드셔야지 되는데 제가 강의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이런 재료들을 내가 넣어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탈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얘기들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멘탈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또 그만큼 재밌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유튜브 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 채널명 어떻게 되시죠? 네, 크래프트맨 멘탈리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음,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표님하고 알게 돼가지고, 음, 이제 대표님 연락 주셔서, 제가 이제 꼬드겼죠? 네, 꼬드겼어요. 같이 하자고. 같이 저 일을 하고 있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서버 쪽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본업으로는 AI 트레이닝 일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뭐, 등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AI 구명 머신도 만들고 계시죠. 맞습니다. 멘탈님이 프로그램 농산에 강의들도 올려주셨는데 오늘 그거 좀 네. 합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 맞아요. 두 음, 가지잖아요. 가상 환경을 구축해서 음, 거기다가 이제 24시간 자동화하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학습하고 딥러닝 이용해가지고 뭐 주가 예측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버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원하시면 수익화도 할 수 있고 뭐 음, 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강의를. 기대됩니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방금 전까지 개발을 하다가 아,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머리도 단장이 잘 안 되고 개발자들 인생은 뭐 그렇죠. 뭐. 꾸밀 시간이 없죠. 코딩하느라 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 이게 코딩 하면은 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코딩하면은 예, 시간이 흐르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예, 눈 깜짝하면은 해가 쳐 있고 아, 맞아요. 이게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철학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코딩하고 해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AWS에다가 이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작업이 들어가냐면은 일단 LS 증권 그 Seeing API라는 게 있잖아요. 그 Seeing API를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일봉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저는 LS증권 이거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뭐지? 했는데 이 음. 보면 볼수록 잘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네. 서비스도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도 답변도 금방 받고 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에러가 나도 네.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고 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LS 걸로 좀 강의를 많이 만들고 그러고 있죠. 저도 이제 배우면서 했는데 네. 아, 금방 배웠습니다, 되게.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거고, 잠깐 이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창을 너무 여러 개를 올려놔가지고, 제가 한국어가 근데 가끔씩 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버벅거립니다. 보면은 지금 일봉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올 건데, 보시면은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이용하면은 이 과거 기반 데이터들 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를 제 컴퓨터라고 할게요. 제 네. 모델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맨 마지막 때에 어떤 뭐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 데이터를 딱 줬을 때 그 다음날 주가가 뭘지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강의 내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이제 이 강의에서 만드는 모델 너무 간단한 모델이라서 실제 주가 거기다가 쓰시면 안 되고 근데 성능은 되게 좋게 나와요. 성능은 뭐 90%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함정이 있어가지고 그 함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다음날 주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거다. 굉장히 만들면서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저기에 있는 차트 데이터들이 뭐 기본적으로 쓸만한 일본 거래량 이평선 그런 것들이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뭐 보조지표나 이런 거 다 활용해서 학습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멘탈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내가 네, 이제 샘플링해서 알려줄 테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손실을 줄이고 하는 거는 시청자들의 몫인 거네요. 맞아요. 그게 정확한 게 어떤 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드셔야지 되는데 제가 강의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이런 재료들을 내가 넣어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재밌게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혹시 이제 저기에 네. 있는 툴들을 네. 뭐 다 아, 언급하진 않죠, 이번 시간에는요. 네, 다는 아니고 그냥 음, 큼직큼직하게 음. 뭔지 알려드리면은 이제 일단 콘다 너무 자주 쓰이는 거죠. 콘다를 쓸 거고 판다스, 넘파이, 매플라리브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정말 많이 쓰는 툴들이고 그다음에 주피터 랩도 데이터 과학자들이 쓰는 그런 환경이고 그다음에 scikit-learn이라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 내에서는 그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선형 회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하는 프로펫이라는 이 세 가지 기계 학습 모델로 주가 예측을 할 거고, 그다음에 딥러닝도 저희가 이용을 할 겁니다. 딥러닝으로는 저희가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LSTM이라는 그 모델을 이용할 건데, 이제 롱텀, 쇼텀 메모리라는 그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먼 과거, 그다음에 최근 있었던 그런 기억들까지도 잘 기억을 한다라고 해서 롱텀, 숏텀 메모리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LSTM 모델은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시계열 데이터 분석할 때 특히 많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논문에서도 이제 딥러닝 기반 어떤 아키텍처를 봤을 때 LSTM이 가장 좋았다라는 논문들도 많아서 제 LSTM 저희가 쓸 거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지수를 뭐 쓰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예측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실험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든다. 그래서 좀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앞에 저것들을 네, 그거네요. 저게 지금 툴들을 하나하나 다 배우려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저 몇 년 걸릴 것 같거든요. 1, 2년 만에 절대 안 되고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어, 이제 멘탈님이 저걸 하축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쏙 빼서 알려주니까 그 네. 몇 년 걸리는 거를 이제 몇 개월 만에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네요. 맞아. 그게 중요하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도움이 네, 되면은 방향성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구축해 네, 나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금융 AI 쪽이 네, 워낙에 난이도가 높잖아요. 네. 요약해서 알려준다고 하면은 완전 땡큐일 것 네. 같거든요. 뭐, 근데 봤을 때는 되게 뭐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듯이.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서 네, 찾는 건 어려워도 찾고 나서 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할만하네? 약간 이런 느낌 나. 그게 제일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 강의에서는 모든 걸 다 배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뭐 큰 그림을 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냥 그거를 찾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AWS 서버 컴퓨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서버 툴이 있습니다. 뭐 엔진엑스 서버 있고 뭐 아파치라는 서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엔진엑스를 써가지고 유저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엔진엑스 서버를 먼저 거치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24시간 동안 구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할지 볼 건데 이제 서버가 프록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해 준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소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저랑 이 서버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 HTTPS 뭐 이렇게 있는데 HTTP는 굉장히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HTTPS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이제 프록시 서버를 이용할 건데 이제 프록시는 그냥 중간 단계에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사이에는 HTTP 그리고 이 사이에는 HTTPS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 IP 주소라고 하거든요. 이 컴퓨터의 IP 주소만 이제 뭐 누군가가 알아채지 않으면은 안전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또 서버에서 올려서 테스트를 또 거치고 돌리는 이유가 그거죠. 이 로컬 컴퓨터보다 더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생길지 모르니까 컴퓨터 내부적으로 예. 그거를 알아서 대응해 주니까 서버를 활용해서 해외 주식 금융 데이터를 돌리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같이 알려주시는 거겠죠. 맞아요. 그거를 제가 빼먹었는데, 이제 뭐 남아있는 컴퓨터가 있으시면은 그거를 24시간 동안 돌리셔도 되는데,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기 캐나다는 의외로 정전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중요하네. 근데 정전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인터넷이 끊겨요. 아, 주가가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인터넷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짱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여기 그 찾아봤는데 AWS 안에서도 그 하드웨어가 뭐 고장이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제 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올려놓은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바로 다른 하드웨어로 그게 넘어가가지고 잘 이어지게 연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안전하다. 그리고 빠르다. 지금 또 네. 배워놓으면은 유형에 쓸 거고, 특히 지금 이 요약된 내용을 전문가나 학생들이 정말 많이 볼 것 같아. 프로그램 맞아요. 동사 구독자는 물론 회사원들, 일반인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은, 네. 그분들도 도움이 될 테지만은, 특히 현업으로 가시려는 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이 정도 할 줄 알면은 어떠세요? 뭐, 저희 저, 하여 할 것 같으세요? 저 정도 하면은 뭐, 일단은 집에서만 쓴다고 하면은 네. 완전 땡큐죠. 저거 어디서 다 알아보겠어요. 저렇게 그렇죠. 알려줘가지고 서버 올려서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네. 있겠구나. 추세 아, 추종 이런 것들 장기 투자하는 것들 시스템 만들어서 서버 띄고 네. 올려놓고 돌리면서 그냥 잘 돌아가는 한 번씩 원격 제어로 네. 확인하고 그러면 맞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원격 제어 강의도 만드셨잖아요. 아, 최근에. 그죠. 예, 그거 제가 네. 만들었죠. 너무 방대해요, 금융 소프트웨어가. 너무 방대한데, 맞아요. 저는 특히나 이런 내용, 이 AI 기반으로 다루는 이 멘탈 리메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끝판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 분들도 이번 시간에 아마 잘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보시듯이 맥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싱 API를 이용하려면은 윈도우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윈도우 OS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컴퓨터 하나를 빌렸어요. 그래서 컴퓨터 하나를 빌렸고 그 빌리는 과정은 이제 그 첫 번째 그 강의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아, 서버 기초 강의에서 말씀이시죠? 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 윈도우 컴퓨터고, 이거는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빌린 컴퓨터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국이랑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되게 느려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 양해를 네. 좀 부탁드리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실행이 돼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LSENV 코urse라는 그 콘다 가상 환경을 일단 액티베이트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실행시켜라 라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인증서가 만료돼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의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코드 리뷰 위주로다가. 코드 위주로다가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맥북에서 이용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그래서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키고, 그 다음에 예제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제 파일에서 이제 주가 데이터 가져오는 파일이 있어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인.py에서 이 코드는 그 현우 개발자님 만들어주신 그 코드를 많이 참조를 했고, 라쿠나리님 말씀이시죠? 네, 라쿠너리님, 그 코드를 이제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로그인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일 차트 조회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조회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를 이제 제이슨으로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코드인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건 어차피 학습용이고 하니까 바로바로 긁어올 수 있게 네, 먼저 차트, 그 방대한 차트 데이터를 네.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그래서 끄집어 와서 이제 뭐 다양한 AI 머신 돌린다든지 백테스팅 한다든지 쓰는 거네요.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저걸 꼭 저렇게 안 해도 되고 나중에는 실제로 증권사에서 데이터 바로 끌어와서 돌려도 되는 거고 선택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기계학습이랑 딥러닝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맞아요. 선택은 맞는데, 이제 뭐, 저장해 놓고 해야겠네요. 예, 저장을 해놔야지. 이거 라쿠님은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 MySQL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하셔도 음.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 라쿠님 아마 그거을 거예요. SQLite. SQLite, 그게 가장 네. 접근하기 쉽죠? 그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JSON 파일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날짜, 시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게 2년 정도 데이터예요. 2년 데이터가 나와서, 이거는 더 데이터를 원하시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네, 지금 보인.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여기 윈도우 컴퓨터 안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 main.py 파일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output.json 파일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 맥북 환경에다가 이제 가져다 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거는 뭐 기본적으로 차트 데이터 위주로 가져왔지만 필요하면은 추가 데이터를 본인이 더 넣어도 되는 거네요. 다른 보조지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종가 이것만 딱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원하시는 데이터들 긁어 모아가지고 나중에 학습하시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처리를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잠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터미널을 열어가지고 주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쓰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다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저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콘다 환경이 있어가지고 그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환경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글씨 크기 좀 더 키워줄 수 있나요? 네네. 그래서 그 환경 리스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모델 인바이어먼트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는데 액티베이트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 인바이어먼트를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폴더가 있는 위치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윈도우를 쓰신다면은 제가 알기로 dir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죠. cd인가요? change directory. CD예요. CD, 오케이. CD 해가지고,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홈 다이렉토리에 있어가지고요. 데스크탑으로 간 다음에 ls, price, predictions, 모델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 폴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폴더로. 들어가가지고 ls 하면은 무슨 폴더들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가 모델링으로 일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 한 다음에 주가 모델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피터 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 주피터 랩을 이제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데이터 과학자들이 쓰는 환경이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환경인데 이 환경을 이용해서 코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모델링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세 가지는 이제 기계학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계학습은 이제 선형 회귀 모델 주가 예측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로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펫 모델로 예측하고, 네 번째는 이제 LSTM으로 이제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모델 이거를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그러면은 주시면. 이 네. 프로그래밍 사이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 선형회계 모델 모르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왜냐면 공대 출신이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은 이 코드 리뷰나 뭐 설명을 듣는 데는 최대한 네.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2분 음. 안에 설명을 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핵심만 네. 이런 거다 정도만. 그래서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형 회귀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배우는 거잖아요. 뭐, X축, Y축 있으면은, 이 데이터들의 패턴이 어떠냐 해서 그냥 일직선으로, 긋잖아요. 네네. 가장 요걸 보시면 되겠다. 요걸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중간에 있는 그 라인을 우리가 자로 이제 긋잖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초등학생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하는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은 이런 식으로 2D, 2다이멘션인데 이거를 3D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가 3개면은 이런 식으로 3D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면이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변수가 하나가 더 늘어나면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다이멘션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제 3D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이제 머리로는 이제 4D부터는 저희가 시각화할 수가 없는데, 기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를 쓰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그래서 컴퓨터가 저희보다 똑똑한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저거 그럼 네, 점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전 학습을 했을 때 그 네. 주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반영이 되는 위치들을 표시한 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게 뭐 종가, 그 다음에 이게 날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종가 어떤 날짜, 거래량에는 뭐 다른 데이터? 뭐 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세 가지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아, 하나가. 그래서 아, 이 네, 포인트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면이 뭐냐? 네, 지금 여기는 3D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음. 어느 정도 이게 뭐겠다라고 괜찮을까요? 어떠세요? 약간 좀 약간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겠는데, 네, 제가 그러면은 저 축에서 제가 이제 금융 데이터를 이제 뭐 어떻게 처리를 해서 표시를 해놨으면은 그 위치들을 그럼 나중에 비슷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위치들과 연관성이 가장 가까운 애들을 뽑아가지고 맞아요. 결과값을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D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뭐 종가고 이게 날짜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저희가 날짜를 음, 딱 기계한테 주면은 이 종가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음, 날짜가 뭐 12월 31일이다라고 했을 때 쭉 올라가면은 여기 포인트에 해당하는 종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종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변수가 지금 여기는 두 개잖아요. 내 변수를 막 늘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데 기계는 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쫙 늘린다라고 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회귀 모델로 이제 주가 예측을 해볼 건데, 일단 저희가 이 아웃풋 데이터, 제이슨 데이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이용할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온 LS 증권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이용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은 그 제이슨 파일을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이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이고 굳이 실행을 안 시켜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파일을 바로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이용을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날짜 있잖아요. 네. 이 날짜의 이 포맷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줘야지 됩니다. 포맷을 바꿔줘야지 이제 편해요. 이제 네. 나중에. 그래서 그리고 제이슨 네, 파일에 있는 것들을 또 네,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판다스에 있는 그걸 통해서 저기 행렬, 엑셀처럼 일단 표현을 해준 거네요. 다루기 쉽게요. 맞아요. 엑셀처럼 표현을 해준 거고, 그다음에 뭐 이거를 굳이 날짜 형태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웃풋을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트링으로. 보기 불편하고. 문제열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대로 기계학습에다가 넣어버리면은 이 숫자가 너무 커요. 이게 뭐 200만 넘잖아요. 음, 2천만인가? 2천만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음. 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날짜 형태로, 숫자 형태로 이제 바꿔준다. 데이터 타입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가끔씩 이제 금융 데이터 다루다 보면은 금융 네. 데이터를 받을 때 보기 힘들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 힘들게. 저렇게 음, 날짜를 다 붙여놓은 거죠. 그 이유는 최대한 증권사가 많은 데이터를 고객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음, 불필요한 문자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생략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음, 받고 나서 추가적인 작업, 저렇게 포맷을 바꿔주다던가 이런 음, 것들이 가끔씩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음. 뭐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증거사를 쓰든지 네, 다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에서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날짜랑 이제 종가만 딱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았잖아요. 저희가 테이블에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 날짜랑 종가만 딱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딱 가져오기 너무 쉽네요. 너무 쉽죠? 네. 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판다스를 이용하면은 네. 이렇게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요소들을 좀 추출을 할 건데요. 날짜랑 종가만 가지고 이제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성능이 워낙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5일선, 그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종가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20일은 이제 20일치의 종가 얘네들을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아, 그런 코드입니다. 저게 또 20일이니까 그 전에는 20일 안 됐으니까 데이터가 넌으로 떴네요. 없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다 지워줄 거예요. 여기 19까지는 다 지워주는 역할을 할 음.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저희가 이 날짜로 바꾼 이유가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도 맞긴 한데 이제 이 모델링 과정에서는 연도랑 월이랑 일이랑 요일들을 따로따로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23년 2월 24일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연도 따로, 월 따로, 요일 따로, 요일 뭐 일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저렇게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제 연도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 월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고, 요일마다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바뀌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원하시면 여기다가 뭐 지수 같은 거 막 더 넣으셔도 돼요. 원하는 만큼 네, 추가로 해서. 원하는 것들 추가해가지고 계속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테슬라 그 주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테슬라 주가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애플 주가도 넣으시고, 뭐그 종목들 여러 가지를 넣으신 다음에 이제 어떤 주가를 예측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추가를 할 때마다 진짜 네, 결과가 진짜 다 다르겠네요. 결과가 다 다르죠. 그래서 네, 최적의, 자기한테 맞는 그 최적의 그걸 찾아야겠네요.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음, 작업. 맞- 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도 그 예측률이 굉장히 좋으면 60%. 이거를 뭔가 수익을 엄청 극대화시킨다는 용도보다 위험을 최대한 배제하는 용도에다가 최대한 써라. 이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방대한 복잡한 데이터를 다 분석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데이터부터 내 맞아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 네, 그래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쪽. 그런 식으로 네, 쓰면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성능은 진짜 안 좋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성능은 안 좋을 거예요. 예, 네. 지금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좋은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 모델일 것 같아요. 라쿠님도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최대한 내가 전략이 막히는지 검증을 거치고 그러고 나서 종목을 추출하고 이럴 때 그나마 더 괜찮은 종목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런 네. 모델을 써서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음,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음, 그런데 만약 개인이 하는데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쓰면은 뭐 감정도 배제되고 내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컴퓨터가 네, 선택을 해주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그 NAN 그 값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drop NA 하면은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다 지워주는 그런 과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 지워주고 제가 마지막 30일 데이터는 따로 이제 학습용으로 쓰지 않았고 그 이유는 마지막 30일은 따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률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남겨놨고요. 혹시 이게 현혹돼가지고 이거 실제로 쓰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돼, 위험해요. 네, 위험하니까 그래서 음, 항상 의심하라는 그런 음. 요지로 이렇게 남겨놓았고 NaN 밸류들을 다 없어지면은 이제 row가 19까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NaN 밸류들이 없죠.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아마 아, 시청자분들도 네. 지금까지는 저런 거구나 아마 생각을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킬 건데,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변수랑 타겟,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타겟을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X는 이제 종가 빼고 모든 컬럼스라고 하는데, 네. 종가 뺀 모든 컬럼스이고, 그다음에 Y는 타겟,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제 종가 음, 컬럼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종가를 저희가 알아내고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학습용 데이터랑 테스트용 데이터로 또 나눌 거예요.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테스트하는 용도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나눌 때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그 사이클 런 그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이클 런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그 라이브러리고요. 거기서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학습용 데이터랑 테스트용 데이터를 스플릿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계산해준다 이거죠. 네, 알아서 나눠주고 또 섞어줘요. 완전 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데이터가 섞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왜 섞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 예,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30일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날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마지막 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이 선형회귀 모델은 그 전날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다음날 거를 예측을 하는 거라서 이제 섞으셔도 되고 안 섞으셔도 되는데 이제 섞는 게 학습할 때는 좀 더 좋습니다. 그 전날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섞으면서 계속 이 날짜, 이 날짜, 저 날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는 거네요. 네, 이제 섞은 상태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데 왜 섞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시계열 뭐 이런 것들을 쭉 학습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안 섞는 게 낫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음,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선형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0일에서 30일 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날을 예측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그날 딱 데이터를 주었을 때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전 20일에서 30일 정도의 이제 데이터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섞어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그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게 더 이제 나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테스트하고 결과를 보면은 섞으니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 이유 때문에 많이 쓰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건 확실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테스트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뭐 직접 한번 섞어서 해보고 섞지 않고도 해보고 그거는 네, 원하는 경우에 따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해서 섞었고 저희가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 그다음에 연도, 월, 요일, 아니 일, 그다음에 요일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딱 주었을 때 이 데이터를 예측해라 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것도 사이클런에서 제공해주는 모델이고요. 공짜예요. 이거를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it라는 메소드 하나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학습용 데이터, 그 다음에 학습용 예측 데이터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fit 하면은 이제 이게 학습이 끝나는 거예요. 되게 빨리 끝나거든요. 아, 3초 안에 그렇구나. 끝납니다. 데이터가 적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끝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 그러면은 저거 쓰니까 엄청 제가 옛날 때 공부할 때는 뭐 네, 텐서플로우로 공부하겠어 막 이것저것 막 세팅하고 그래. 코드 작성하고 그때도 뭐 간결하다 이 생각했는데 저거 네, 보니까 완전 간결하네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메탈님이 요약하거나 이 내용이나 뭐 강의 내용 같은 거를 그냥 기본기 알아두고 이런 함수들이 있다 이렇게 쓰면 이런 결과 나오더라 그런 것들 그냥 물어보면서 코딩하거나 그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본인 스타일에 맞는 뭐 위험을 네, 줄여주는 그런 모델을 어느 정도 구축해서 실전에 써보면 네. 하겠네요. 그렇죠. 네, 어, 맞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지금 코드가 너무 간결해서. 그래서 성형외기 모델 저런 용어들만 좀 알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LSTM은 좀 복잡합니다. 그 아, 딥러닝. 네, 맞아요. 그래 그거는, 복잡하고 또 저것도 알려주니까 지금 아는 거지. 혼자 공부하면서 알아내려고 하면은 또 저런 노하우들도 알아내려고 하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네, 몇 개월 그렇죠.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네, 몇 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심플하고 좋네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아마 백테스팅 부분으로 지금 전략 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네, 그 백테스팅 전략 짜고 이제 뭐 다음날 장 준비할 때 종목들을 몇 개 뽑아주긴 하잖아요. 많이 뽑으면 네, 10개 뽑을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종목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딱 하나 나왔어요. 수천 개 종목 중에 하나만 뽑아줬는데 만약 여러 개 나오면은 그 여러 개를 다 분산 투자할 수 없으니까 또 네, 종목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AI 모델 기반으로다가 그 안에서도 괜찮은 종목 탑 3 이런 식으로 뽑으면은 네, 그럼 위험성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멘탈님이 알려주신 저런 선형회귀 모델처럼 방식을 이용해서 어, 돌리면은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아, 해봅니다. 필터링 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하기 위해서. 왜냐면 또 그게 이제 AI 플랫폼들 제공하는 API들 있잖아요. AI API. 네, 네, 그런 데도 이용하면 좋은데 거기다가는 저 방대한 주가 데이터를 넣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돈 많으시면은 넣으셔도 되고 서버 비용 주고 음, AI 서비스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모델 설계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나쁘지 않겠다. 나도 한번 테스트 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제 코드 어, 있으니까, 예제 네. 코도 있으니까. 또 선영의 모델 질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X 테스트인데 T가 빠졌네요. 그 테스트로 이제 주가 예측을 하면은 예측 종가를 저희가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측 종가를 기반으로 이 예측 종가랑 이제 실제 종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측을 한 거고요. 그 실제로 저희가 만든 이 모델이 예측을 한 거고, 여기는 실제 종가. 중간중간 차이가 좀 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비슷하게 가네요. 그쵸. 이게 어, 비슷하게 가요. 성능을 실제로 이제 스코어 개선을 해보면은, R 스코어가 96%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잘 나오네요. 네, 엄청 잘 나온 거고, 그다음에 민 스코어 에러가 151인데 이거를 루트를 씌워주면은 12.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평균적으로 예측 종가랑 실제 종가가 한 12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 아, 그래서 어떤 예측 종가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예측 종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가 제 실제 종가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짜로 백테스팅 엄격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거 네. 넣어야겠네요. 이거 넣어서 혹시 테스트 해보신 시청자분 네. 계시면은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리뷰 한 네. 번만 남겨주세요. 근데 여기 네.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이거를 함정?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네. 그거 모르고 했으면은 시간 날릴 뻔했네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가 넣은 요소 중에 5일 평균하고 20일 평균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듯이 5일 평균은 실제 종가로부터 많이 다르지가 않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 5일을 평균 낸 거니까. 그래서 모델이 학습이 될 때 이 5일 평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5일 평균하고 비슷하면은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네. 그냥 5일 평균, 그냥 요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모델이 아,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요소에다가 그냥 가중치를 확 줘버리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확 늘려가지고 5일 쓰지 마시고 뭐 150일, 그다음에 200일 이런 식으로 확 늘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쓰죠. 네. 아, 근데 저는 그냥 5일, 20일 이렇게 썼으니까 이 예측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음,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실제로 하실 때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네. 많은 요소들로 더 돌려보고. 요소들을 돌려보고 그다음에 5일이 아니라 뭐 50일, 뭐 150일 뭐 이런 식으로 늘려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였네요. 이거 네. 어디서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외국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 네.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5일하고 20일 이동 평균을 써가지고, 와, 우리 모델 엄청 좋은 모델 만들었다 하면서 막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댓글들에, 와, 그 코드 나 줘라. 나도 아, 빨리 쓰고 싶다. 최고다. 너 대단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야, 그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무료로 좋은 정보 풀면은 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피땀 흘리면서 얻어야 되지, 그 피땀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정상적인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거 있었는데, 뭐냐면은, 시가랑 고가랑 저가로 요소로 넣어요. 근데 이 시가랑 고가랑 저가는 그날 나오는 요소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전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날을 맞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시가랑 고가랑 저가를 아, 요소로 넣어요. 그 다음에 종가를.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날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가 알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뢰 구간인데 이 예측 종가를 딱 줬을 때 그 신뢰도를 95%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5% 확률로 가장 적은 거랑 가장 이제 높은 종가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 사이에 95% 확률로 실제 종가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존재하죠. 251은 이 사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417은 이 사이에 없네요. 그러게 이제 또 벗어난 거네. 네, 벗어났습니다. 근데 뭐 이 5%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이거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 구간 계산하는 것도 저희가 봤고요. 이거는 제가 제미나이한테 이제 코드를 물어봤어요. 코드 볼 줄 알면은 뭐 물어보면서 후딱후딱 연구하는 게 좋죠. 맞아요. 코드 볼 줄 알면은 후딱후딱 어차피 저희 또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데도 어, 많이 마, 참고를 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회색으로 된 게 이제 신뢰 구간이에요. 그래서 신뢰 구간 안에 95% 확률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예측. 그래서 이 회색 안에 파란색이 항상 들어있고 이 빨간색이 여기서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측을 했잖아요. 예측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95% 확률로 다음 날이 이 사이에 있을 거니까 실제 종가는 95% 확률로 여기 있을 거니까 네, 그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프만 보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일단 속으면 안 네. 된다. 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예측 종가를 했을 때 실제 종가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저희가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요소를 사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가지고 예측 종가가 실제 종가보다 컸다. 그러면은 1, 아니다. 그러면 0.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보면은 그래프가 막 끊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데이터를 예측해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한 거고요. 보면은 파란 선이 조금씩 앞으로 나와 있어요. 딱 보시면은 네, 네, 조금씩 주황색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혹시 보이시나요? 이 패턴이? 네. 이 패턴이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요소 중에 5일 이동 평균 그거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난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앞서서 먼저 만들어지니까 이식보다는. 그렇죠. 앞서서 만들어지니까 과거 데이터가 이렇게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음, 되는 것 같아요. 등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30일 데이터를 저희가 아까 남겨놨었잖아요. 그래서 그 30일 데이터를 저희가 예측을 해보는 건데 어떻게 예측을 해볼 거냐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날 종가를 예측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종가를 포함해서 그 전날 그 데이터를 가지고 5일, 20일 이동평균을 계산해서 이렇게 쭉 예측하고 그다음에 계산하고 예측하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쭉 30일을 반복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 이해되는데 네. 시청자분들 혹시 잘 안 되시면은 커뮤니티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30일을 이제 예측을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예측 값이 나왔습니다. 파란색이 예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실제 값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첫날에는 되게 잘 예측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트렌드는 맞추는 것 같아요. 트렌드. 그러니까 쭉 내려간다라는 트렌드잖아요. 네. 트렌드가. 이 트렌드는 맞추는데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것 같아요. 요일일 것 같아요. 월요일, 금요일 날 높았다가 월요일 날 낮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반영돼가지고 이런 뭐 여기는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저거 그다음에 그러면 저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그래프가 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네.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맞아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데이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날 데이터를 그 계산하는데 필요하고요. 아, 이날 데이터는 이날 데이터가 필요하고, 네. 이날 데이터는 이날 데이터가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아,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날 걸 계산하다 보니까 네, 실제 데이터가 계속 벌어지면서 가는 네, 현상이 생기는 거네. 네, 맞아요. 이거는 선형 회기뿐만 아니라 어떤 회기를 쓰셔도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LSTM을 쓰셔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저장을 하고요. 그거를 다시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로드가 한국어로도 로드 있죠. 불러오는 네, 그런 로드 말하는 네, 건가요? 불러오는 거. 네. 불러와가지고, 그다음에 예측을 다시 해가지고, 이 로드된 예측값이 저희가 로드되기 전 저장한 모델의 예측값과 같은지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보시면 음, 같아요. 그래서 같고 다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일단 저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를 기존의 모델에 있던 데이터랑 비교해서 똑같이 저장이 됐냐? 그거 확인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이니까 저장된 모델하고, 그다음에 불러온 모델하고 예측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아, 틀리면은 잘못 계산된 거니까. 이제 틀리면은 이제 모델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모델이 같은 모델인지 확인하는 그런 음. 과정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이 이제 저장이 돼가지고 요거거든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그래서 이거를 여실 수가 없습니다. 리브 파일을 열 수 있는 이제 그 툴이 없어가지고 열 수가 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저장을 한 거죠. 하나의 모델을 만든 거네요. 네, 하나의 모델을 만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거기 들어가는 요소들을 좀 더 다양하게 본인 네, 스타일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고 필요하면 뭐 AI 도움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도 코드를 네, 작성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좀 더 그 예측값이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많은 시간이 네, 들어간다. 네. 많은 시간, 많은 데이터.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이거 모델 좀 괜찮게 나온 것 같네 하면은 저 모델을 최종적으로 저렇게 파일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네. 때마다 쓰는 거겠죠.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델을 계속 학습을 시켜줘야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아, 계속 트렌드가 바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가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LSTM만 봤지만은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모델은 지금 호재, 기사 이런 것들을 합식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 네. 그거를 수치,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변형시킬 수 있으면은 뭐든지 다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최종적으로 그럼 모델을 좀 여러 개 써서 뭐 백테스팅 하거나 위험성을 줄일 때 그 모델을 싹 다 써가지고 최적의 종목들을 뽑아내는데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 모델들을 쓰는 방법을 앙상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쓰이기도 해요. 좋은 거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AI 시대 때 네, 이거 또 오늘 요약된 설명 들어보니까 쓸 수밖에 없네요. 어차피 프로그램 농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계속 뭐 해외 주식으로 뭐 시작하시는 분들 제일 많겠지만은 다양한 파생 상품들도 돌리잖아요. 네, 돌릴 때 어차피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그리고 계속 더 이제 엄격하게 종목 필터링을 하고 손절 라인 잡고 하려면은 데이터만 계속 넣는 것보다 도움을 받으면서 또 추가적인 필터링을 네, 하면은 그 위험 손실에 대한 확률을 네.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맞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완벽하게 예측하는 거는 일반인 수준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맞아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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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에 가까워. 제로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네, 얘기하지만은 위험 관리, 분산 투자 그런 목적으로다가 쓰면은 네, 그나마 뭐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너무 내가 손실을 보거나 그러는 거는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뭐 한번 제가 주가 네네. 예측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주가 예측만 생각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수익률 같은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수익률에 따라서 살 거냐, 롱 포지션에 있을 거냐, 숏 포지션에 있을 거냐, 그런 맞아요. 거를 생각하면은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맞아요. 매매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사냐가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하죠. 또 팔 때도 네, 언제 어떻게 팔 거냐. 맞아요. 실제로 주가 예측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음,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더 자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는 AI를 삽입 안 했지만은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나중에 삽입을 할 건데 네. 저는 최대한 언제 팔 건지에만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해서 진입할 때는 지금 시장이 좋냐 그거 판단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고 시장이 좋으면은 일단은 최대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여기서 AI 저 모델을 써가지고 더 예측률을 높이면 되고요. 예측률보다는 지금 시장이 좋다는 상황을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음, 그리고 저는 이제 파는 시점, 손실을 보지 않게 만드는 곳에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돌리고 있는,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타이밍에서 안 팔면은 손실이 좀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데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그때 또 AI 모델 설계한 거를 쓰면은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은 평생 하는 거 네, 배워두면은 쓸 일이 많겠다. 맞- 멘탈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분들에게도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아마존에 올리고 이거는 이제 강의에서 이제 음, 보시면은 음.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제 배우고 계신 분들은 이것만 들어도 대강 AI 통해서 설계할 수 있으시겠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멘탈님이 좋은 얘기 나누셔가지고 제가 저 내용은 저도 잘 기억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구축하는 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또 봬요.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세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 멘탈님 유튜브 채널에서는 서버 관련된 내용 그런 거 디테일하게 또 알려주고 있으니까 또 방문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네. 외에도 IT 내용들 또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